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토탈북 224페이지 보시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 그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라데이션에 대한 연구는 사실 머신 또는 수지, 엠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그라데이션이 있는 모든 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형에 따른 그라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찬찬히 해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224페이지의 유형 1에 있는 내용 중에서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 전태궁. 제가 설명을 읽어드리고 다시 해드릴게요. 이마의 넓이가 적당한 유형. 구간 1 부분의 급격한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 앞 조절이나 밀도감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생각지 못한 명도로 그라데이션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눈썹에 있어서 제가 구간별로 표현을 해 놓은 기호가 A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A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유형이 먼저 전태궁,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넓다. 눈썹에 있어서 눈썹이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이게 이 부분과 눈과 눈썹 사이의 이 부분을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넓은 유형, 넓다. 자, 동양인은 특히 이런 형태의 유형이 굉장히 가지각색이고 많은 포괄적인 유형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항상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고 또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넓고 이마가 넓고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면서 가끔 좀 더 변화되는 모습, 눈썹을 하고서 좀 더 시원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분한테 어울리는 눈썹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유형에 따른 그 명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볼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양쪽 디자인만 잘 맞추면 눈썹에 있어서는 실패할 일은 없지만 거기에다 하나 더 정말 완벽하게 하자면 그라데이션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눈썹과 눈, 자, 눈썹과 눈 사이가 이 전태궁이 넓어요. 외국인보다는 동양인이 이 전태궁이 넓은 사람이 많죠. 의외로 많고, 그리고 이마의 넓이죠. 이마의 간격이 적당한 유형, 좁지도 넓지도 않은 얼굴형의 폭에 비해 적당한 유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땐 그라데이션 표현이 어떻게 돼야 적절할지 얘기를 드리자면요, 눈썹에 있어서 구간으로 정한다면 제가 제 수업을 유튜브 방송을 앞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냥 1구간, 2구간으로 제가 정해놓은 이 말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앞머리가 1구간이라 그랬고 2구간이라 그랬고 끝이 3구간이라고 나누어 놨습니다. 설명하기도 좋고 구간별로 또 나누어 놓다 보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설명 또한 좀 빠르시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1구간에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동양인에 있어서는 특히 앞머리가 너무 과하게 찢거나
급격하게 피부와 명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할 경우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의 기호를 A-, AA+로 해놨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A+는 이 1구간 중에서 제일 밝은 부위다 라는 뜻입니다. 제일 밝은 부위. 그리고 앞쪽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이 인당 부분은 A 중간, A-와 A+의 중간 밝기, 명도다 라는 얘기고요. A-는 이 1구간에서 앞쪽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하자면 앞쪽에 A- 있는 부분이 제일 어두운,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라데이션 전체는 오겠지만 앞에서 따지자면 앞쪽 밑부분이 제일 어둡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운데 눈썹의 중심 부분, 그리고 A+ 부분이 제일 밝은 표현으로 되겠죠. 우리가 스케치도 중요하고요. 그 그림으로서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이해해 나가면서 사실 반영구의 눈썹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자, 동양인의 전체적인 눈썹에서는 상구간이 제일 어둡겠죠. 상구간은 전체 꼬리 부분과 위쪽, 아래쪽 모든 부분이 어두워도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어두워도 어색해지지는 않아요. 굳이 그라데이션 표현을 앞쪽처럼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거의 비슷하게 좀 색을 넣었죠. 명도를 넣었죠. 자, 그런 다음 이 구간에 와서는 언더 부분 좀 더 명확하게 넣지만 위로 이 구간의 반 정도까지는 짙어도 상관이 없지만 갈수록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밝게 표현합니다. 자,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실 때도요, 그냥 일반적인 A4 용지보다 살짝 두꺼운 왜 스케치북 소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시는 게 연필선의 표현과 명도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A4 용지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프린트 할 때 종이가 아니고 약간 그림 그릴 때 쓰는 스케치북 이런 느낌. 초등학교 스케치북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유형별 표현을 하는 건데 원장님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A라고 적고요. 뒤는 전체 명도로 따졌을 때 뭐 정말 짙게 6도 이상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눈썹이 블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브라운으로 하는 경우니까 거의.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명도를 따지자면 점점 밝아지겠죠. 자, 5도, 급격하게 4도, 자, 3도, 2.5도 이렇게 쭉 그라데이션 형성하겠고, 자, 앞쪽에서 2도, 1.8도 이상, 1.5도까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어둡게 가서 이렇게 제일 밝게, 여기가 제일 어둡고 여기가 제일 밝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상구간은 전체
같은 색감의 전체적인 똑같은 명도의 차이를 보고 이 구간에서 보면은 언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꼬리 구간과 같은 느낌의 명도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 밝아진다. 자, 그렇게 보면 위쪽은 뭐 3.8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가면서 앞쪽 구간 3도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는 2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으시기 때문에 언더 쪽을 좀 더 짙게 해도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뒤에 유형에서 얘기하겠지만 반대로 눈썹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좁은 경우는 언더 부분이 너무 짙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전체의 유형인 넓이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표현은 적당하게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보통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점점 밝아지고 윗부분도 이 구간까지 색톤이 조금 더 진해도 이마 전체가 적당한 넓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지 않겠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에 대한 얘기를 머신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머신 수지 엠보조차도 엠보 컬을 얼마만큼 많이 넣느냐 또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라데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공부는 필요하고 응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눈썹 그라데이션 유형 두 번째. 눈썹과 눈의 간격이 좁고 이마는 넓은 유형. 동양인일 경우 전태궁이 좁은 경우 눈썹 아래 라인을 짙게 표현하면 답답해 보인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전체적인 명도를 눈썹 윗 라인에 짙게 두고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24페이지 내용보다 완전 반대. 그죠? 눈썹이 이 전태궁이 좁고 이만 넓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반대에 비슷한 성향으로 가는데 이 유형은 또 한번 그림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게 좀 지루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업판에 엠보도 긋고 이렇게 해봐야 뭐 머신도 다루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반영구에 있어서 공부기 때문에요. 좀 지겨워도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여기에다 그릴게요. 왜냐면 비교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릴까요? 그래야 위아래 비교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 전태궁이, 여기 전태궁이 좁다고 했죠. 자, 좁습니다. 자, 좁아요. 자, 이렇게 좁은데, 여기 부분이 좁고, 여기는 넓죠. 여긴 좁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성향이고, 이마는 또 어떻다 그랬어요? 적당 넓이가 아니라 좀 넓어요. 좀 넓어요. 자, 이럴 때는, A 플러스, A 마이너의 형태로 보이기는 하는데, 윗선을 보면은, 위쪽이, 어때요? 짙어요. 위랑 반대죠.
자, 그라데이션이 오히려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앞쪽만 빼고, 앞쪽은 그냥 미미하게, 왜냐면 이쪽 차이에서는요 거의 1도 차이 안팎에서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쪽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마가 넓고 전태궁이 좁기 때문에 1구간에서 2구간 꼬리 구간에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윗선에서 뒤에 상구간까지는 거의 꼬리 구간까지는 거의 상구간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떨어집니다. 아래쪽에서 그라데이션 쓱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지죠. 자, 그리고 이마가 좁기 때문에 위쪽 그라데이션은 1도 안팎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줍니다. 점점 밝아지겠죠. 자, 이렇듯 밑선이 더 짙은 전태궁이 넓은 경우와 윗선이 더 짙게 표현되어 넓은 이마를 좀 더 강하게 위쪽을 강조를 해서 넓은 이마를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전태궁이 좁아지는 이 면적을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윗 눈썹과 반대되는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세한 얘기는 이제 226페이지에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함축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제 스케치 하면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는 거랑 연필로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거랑 다음에 내가 머신, 수지, 콤보가 또 좋은 효과를 주니까 또 엠보든 어떤 방식이든 얼굴의 전체 면적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일단 실전에서 먼저 스케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유형을 보면요. 유형 3이죠. 눈썹과 눈의 간격 전태궁 사이가 넓고 이마가 좁아요. 네, 이마가 좁죠. 이번에는 전태궁은 넓고 이마가 좁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이마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마가 좁기 때문에요. 디자인을 이마 쪽으로 너무 치중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디자인부터 이마를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이마가 좁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이 갑자기 너무 쨍하니 진해지면요. 인상 자체가 유난히 좁으신 분들은요. 너무 강해 보이고 옹골져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시원시원한 이마보다 갑자기 짙어지는 이마에서는 또 본인 또한 시술 끝나고 나서 좀 뭔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명도는 밑선에서부터 위로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제가 추가해서 설명하면서 스케치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반대로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마가 유난히 좁아요. 가끔 정말 이 눈썹 끝이 이 헤어라인과 거의 부딪힐 정도로 정말 잔모가 여기까지 나신 분 계세요. 아시죠? 예, 이마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심지어는 제가 이게 왁싱을 하거나 살짝 제모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왁싱은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만큼 제모하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뢰도 해드리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내가 반영구를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라의 효과를 굉장히 잘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이는 넓어요. 또
네, 눈과 눈썹 사이는 또 전태궁은 또 넓어서 여기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양쪽 다 좁으면 좀 더 문제되지만 그래도 한쪽이라도 넓으니 그라데이션을 주기에는, 만약에 좁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말 눈썹을 자연스럽고 너무 진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요, 디자인 선을 정말 이마를 초점으로 해서 잘 맞춰야 돼. 너무 두께감을 위쪽으로 또 많이 주면 안 돼요. 살짝 내려서. 근데 모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모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갑자기 눈썹 위쪽을 다 밀어버리고 완전 내린다? 남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해서 너무 과한 디자인 변형은 제가 3mm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3mm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상 막 5mm까지 쫙 내려갖고 디자인 윗선 아랫선 완전히 딱 단절시켜가지고 사진은 이쁜데 나중에 이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디자인 선까지 나오면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비대칭에서 최선을 맞추어서 너무 과한 아웃라인이나 인라인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거. 모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갑자기 눈썹 위쪽을 다 밀어버리고 완전 내린다? 남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해서 너무 과한 디자인 변형은 제가 3mm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3mm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상 막 5mm까지 쫙 내려갖고 디자인 윗선 아랫선 완전히 딱 단절시켜가지고 사진은 이쁜데 나중에 이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디자인 선까지 나오면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비대칭에서 최선을 맞추어서 너무 과한 아웃라인이나 인라인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남자분들은 너무 과하게 눈썹을 성형하듯 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리 받을 것도 아니고, 못해도 뭐가 자라는 시점에 있어서는 또 막 2,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최하 6개월 최대 2년 정도 있다가 오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내가 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미용이 영원하진 않지만 좀 그래도 앞을 볼 수 있는, 내가 좀 이렇게 만족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 컨설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마보다 살짝 내려서 좁게, 그리고 언더 부분은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mm 정도 내렸다고 보면 그라는 완벽하게 전태궁이 넓기 때문에요. 1구간, 2구간, 꼬리 구간, 상구간 있다면 언더 부분을 완벽하게 좀 진하게 해도 됩니다. 좀 단정하게, 쨍하게. 어디까지? 2구간, 거의 앞까지. 1구간에 한 반 정도까지도 좀 짙게 들어가도 됩니다. 과감하게. 자, 꼬리도 좀 짙게 해도 됩니다. 꼬리까지는. 근데 이 구간의 전체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급격하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밑에서 위로 급격하게, 뒤에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부터 급격한 그라를 줍니다. 자, 여기 A 플러스 구간은 완벽하게 밝아야 됩니다. 그죠? A 마이너스. 이 정도로 표현을 해 주셔야 좁아 보이는, 좁은 이마를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고, 전태궁은 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유형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각각 다 다르죠. 자, 마지막 유형요. 자, 유형이 총 5가지가 있죠. 저희가 5가지죠. 네, 맞습니다. 자, 유형 5가지 중에서 총 4가지 지금 합니다. 자, 4가지 중에서 미간, 눈썹과 눈썹이 사이가 좁다.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미간 사이가 좁은 눈썹의 경우 특별히 눈썹 앞쪽의 시술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쪽 눈썹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요건 빼겠습니다. 빼고 유난히 미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눈썹과 눈썹 사이. 눈썹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이 앞쪽 부분이 있잖아요. 앞쪽 부분이 보통 제가 손가락 2마디 하면서 2마디 탁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2마디가 제일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그 간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미간이 뭐가 많이 나 있어서 좁은 경우도 있고 골격 자체가 여기가 좁아서 그 미간이 좁은 경우도 있어요. 자, 뭐가 이렇게 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앞쪽까지. 그러면 골격은 평평해요. 골격은 평평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단해요. 모만 자르면 되잖아요. 자, 간단하게 끝나죠. 이마가 옆에서 봤을 때도 완만하니 평평하니 이뻐. 여기도 좀 평평하니 그래. 그러다 보니 여기만 잘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보더라도요. 이 미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시술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맞아. 여기가 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고 미간 자체의 뼈대가 굉장히 좁아요. 자, 코도 굉장히 샤프하면서 골격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신 분 계세요. 여기 좁아서. 자, 이런 분들은 모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눈썹 전체가 짧은 눈썹은요. 특히나 더 여기를 제거하면은 너무 많이 제거하면 전체 나중에 또 본인이 계속 여자분들은 여기 조금씩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한 2mm 정도만 잘라주시면 양쪽이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남자분들이 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자르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눈썹 전체의 길이가 뒤에가 또 짧아. 그리고 이 전체 측두엽이 또 골격이 딱 뒤로 넘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많이 해보신 골격이실 수도 있어요. 동양인 분들은 마르신 분들 특히 이러신 분 많으니까 이럴 때는 또 뭐가 여기에서부터 자라고 없어요. 앞쪽 잘라버리면 너무 짧아 보이죠. 자, 이럴 때는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눈썹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분들은 골격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텐션 잡기도 힘들고 라인을 따기도 힘들고 힘든 눈썹입니다. 어느 정도 좀 피부가 탄탄하고 좀 완만해야 뭐 어떤 기법을 하든 편한데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더 그라데이션 효과를 잘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구간으로 따졌을 때 디자인하고 나서 1구간, 2구간, 자 꼬리까지 딱 4개가 되고 나면은 급격하게 2구간부터 2구간 반 언더 반 정도부터 급격하게 그라데이션을 쫙 주셔서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5도라고 한다면요. 거의 앞쪽은 언더가 1.8도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저 거의 1.5도 10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요. 뭐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활용해도 됩니다.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뭐가 없어? 없어서 여기가 골격이 좁아요? 그러면 정말 색감을 10개 넣어서 효과를 그만큼 극대화 주시는 게 좋지 거의 이런 분들 뭐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앞쪽이 또 그럴 때는 모의 효과를 많이 주시고 뒤쪽 그라를 많이 주신 다음 뒤를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 것이 양쪽 포인트를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 인당이 좁아 보이는 착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똑같이 여기 A-, A+긴 한데 앞쪽은 인당이 많이 좁을 경우는 의미 없어요. 전체적으로 밝게 가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그라 주시고
뒤를 조금 강조해도 됩니다. 강조는 했지만 갑자기 이 부분에서 확 밝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라를 슬슬 주면서 급격하게 밝아지고 앞쪽 전체 밝아지면서 좁은 인당을 착시를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는 좀 진하게, 그죠? 이해가시죠? 앞쪽은 급격하게, 그래야 앞쪽이 시원해 보이면서 디자인은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참 저도 더러 많더라고요. 특히 골격이 많이 튀어나와서 붉어져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앞에서 봤을 때 더 좁아 보여요. 여기가 높으니까. 그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자, 유형 5번째. 눈썹과 눈썹, 미간이 넓은 유형. 근데 이번에는 반대죠. 미간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유난히 또 그러신 분 계세요. 자, 밑에다 제가 반대의 경우니까 한번 그 밑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넓어요. 자, 그림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넓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넓어요. 이 부분이 넓어. 여기가 미간 넓다 그러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죠. 좀 표현에 있어서 여기에 모의 표현을 넣고 콤보의 효과를 주셔도 괜찮겠죠. 아, 근데 처음 시술이니까, 아, 미간이 넓으니까 미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많이 해줘서 이분이 만족스럽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미간이 넓으신 분이 갑자기 좁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진해지면요, 거부 반응 생길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변화에 능동적이라 팍팍 이렇게 변하는 거에 뭔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좀 30대만 지나가도요, 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시술을 수지로 하든 머신으로 하든 한 가지로 정도 잡고, 두 번째 시술에 엠보를 하셔서 모로 미간을 좁혀 주시는 것이 일단 저는 첫 번째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자, 앞쪽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뒤가 밝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똑같이 그라데이션. 자, 이마가 넓거나 좁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앞쪽 유형에 따라서 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눈썹보다는 앞쪽도 좀 색을 잘 넣어서 너무 각지거나 둥글리거나 피부와 경계가 2도 이상 되지 않게끔만 하시면 좋아요. 네, 여기가 해서 갑자기 3도로 넘어가서 여기 찢어진다, 이 정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간이 여기가 만약에 뭐가 여기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텐션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미간 피부가 되게 얇아요. 얇은데 갑자기 엠보를 너무 짙게 라인을 많이 넣어서 여기가 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라로 넣어주고 오늘 콤보를 다 하겠다? 자, 정말 그게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콤보로 다 해서 미간을 좀 좁혀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늘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전체 그라로 디자인의 틀만 잡아두고 리터치 때 엠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간을 좁히면서 뒤쪽 눈썹까지 너무 길어질 경우는 과하게 길어지는 경우는 전체 얼굴에서 또 원하지 않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뒤쪽이 눈보다 예를 들자면 여기
축지업이 넓고 좀 풍만하신 분들은, 여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길게 해도 얼굴 전체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좁으신 분은 살짝 뒤를 1mm에서 2mm 정도를 커팅해서 전체적으로 잘라서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여자분들이야 그 뒤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서 후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또 하시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유형별 그라데이션, 색을 놓고 연습을 하실 때는요, 사비 연필 샤프 0.5 또는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거의 뭐 쓰지는 않아요. 근데 샤프 하나에 사비 연필이면 충분히 그라데이션의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종이는 이렇게 좀 두꺼운 이런 종이도 앞뒤면이 있거든요. 색이 이렇게 잘 묻히는 종이가 피부로 따지자면 좋은 피부예요. 자, 맨질맨질한 그런 A4 용지는 피부가 그렇게 좋은 피부의 그 비교점이 될 수는 없고, 요 정도로 약간 좀 거칠거칠한 이런 종이에다가 스케치 연습,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력도 빨라지고, 고객을 대했을 때 이분의 골격과 넓이와 디자인이 나오면서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오늘 이 수업이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고객들에게는 훨씬 더 최상의 수준의 눈썹을 해드릴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유형별 그라데이션 연구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중에서는 5번과 2번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겹치는 유형들도 응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